수도권 광역급행철도, 바로 GTX죠. 서울이랑 수도권 외곽을 정말 엄청난 속도로 이으면서 우리 출퇴근 풍경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.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 바로 그 첫 주자죠. GTX A 노선이 개통된 후에 우리 일상에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국토연구원의 아주 흥미로운 심층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매일 아침 저녁 지옥철에 시달리던 그 80분짜리 통근 시간이 딱 20분으로 줄어든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이게 그냥 꿈 같은 얘기가 아니고요. 바로 GTX A 노선이 우리에게 던지는 약속의 핵심입니다. 먼 경기도 외곽에서 서울 중심부까지 그야말로 기록적인 시간 안에 주파하겠다는 거대한 계획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. 네, 무려 마이너스 75%.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. 보고서를 보니까 수서에서 동탄 가는데 원래 79분 걸렸던 게 딱 19분으로 줄었더라고요. 이건 뭐 그냥 좀 빨라졌네 수준이 아니라 우리 삶의 패턴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꿀 수 있는 그야말로 시간 혁명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입니다. 자,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건 바로 이 시간입니다. GTX가 우리에게 선물처럼 되돌려준 이 귀중한 시간이라는 새로운 자산이 우리 일상에서 과연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딱 좋은 예가 나오는데요. 바로 동탄에서 수서까지의 출근길입니다. GTX가 없었을 때는 평균 75분이 넘게 걸렸거든요. 근데 이제는 그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거죠. 이걸 매일 왕복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거의 1시간 이상을 고스란히 돌려받게 된 셈입니다. 와, 이 표를 보시면 변화가 정말 확 와닿으실 겁니다. 정말 흥미로운데요. 특히 여기 동탄에서 구성 가는 구간 한번 보세요. 통행 시간이 무려 62.2%나 줄었습니다. 그러니까 교통수단 딱 하나가 수도권의 물리적인 거리를 이렇게나 확 압축시켜버린 거예요. 아니, 그럼 이렇게 갑자기 생긴 이 귀한 시간을 사람들은 다들 어디에 쓰고 있을까요? 혹시 뭐 일을 더 열심히 할까요?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를 찾았을까요? 연구 결과를 보니까 정말 흥미로워요. 사람들이 이 시간을 막 일을 더 하거나 그런 데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. 대신에 자기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데 쓰고 있었습니다. 예를 들면 보고서에 따르면 친구나 지인을 만나는 교제 활동 시간이 하루 평균 26분 이상 늘었고요. 또 유튜브를 보거나 하는 미디어 시청 같은 여가 활동도 확 늘었습니다. 결국 이동 시간이 줄어든 게 곧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된다는 걸 이 데이터가 딱 보여주는 거죠. 사실 GTX 개통 전에는 이런 걱정이 진짜 많았거든요. 이제 출퇴근이 편해지니까 다들 서울에서만 놀고 경기도 외곽 지역은 그냥 잠만 자는 배드타운이 되는 거 아니야? 하는 우려요. 그런데 웬걸,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. 사람들은 오히려 퇴근이 빨라지니까 이 슬라이드 내용처럼 집 근처에서 친구 만나고 저녁 먹고 그런 활동들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된 거예요. 이게 바로 지역 상권이 살아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탄이 될 수 있겠죠. 자, 두 번째는 교통의 나비 효과입니다. GTX라는 이 강력한 노선 하나가 기존의 대중교통이라는 생태계 전체를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그 거대한 연쇄 반응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그럼 GTX 타는 사람들은 원래 뭘 타고 다녔을까요? 여기 보시다시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바로 광역버스였습니다. 거의 40%에 달하죠.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. 수십 년 동안 굳어져 있던 수도권 통근 패턴에 그야말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. 네, 바로 이 숫자 63.6%. 어마어마하죠? 기존의 광역버스 타던 분들 중에 무려 63.6%가 출퇴근할 때 GTX로 갈아탔다는 얘기예요. 이것만 봐도 GTX가 기존 버스 네트워크에 얼마나 강력한 일종의 파괴적 혁신을 가져오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. 이런 교통수단의 변화가 그냥 버스 타다, 기차 탄다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. 핵심은 바로 저녁 시간의 재발견입니다. 집에 훨씬 일찍 도착하게 되면서 회사 일 말고 다른 새로운 활동, 특히 우리 동네 상권을 이용하는 그런 활동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드디어 생긴 거죠. 자, 세 번째 주제입니다.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내용이죠. 네, 바로 부동산입니다. GTX가 역세권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데이터를 통해 아주 냉정하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. 분석 결과를 보기 전에
이 연구가 얼마나 꼼꼼하게 진행됐는지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. 이중차분법이라는 아주 정교한 통계 기법을 썼는데요. 좀 어렵죠? 쉽게 말해서 주변의 다른 개발 호재나 경기 변동 같은 요인들을 싹 다 빼고 순수하게 오직 GTX 때문에 가격이 얼마나 올랐나 이걸 아주 과학적으로 분석했다는 뜻입니다. 그냥 상관관계가 아니란 거죠. 결과는요, 정말 놀라웠습니다. 이 그래프를 보시면 GTX 계획 발표 후에 동탄역 근처 아파트는 비교 대상 지역보다 무려 29.2%, 구성역은 26.9%나 더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였습니다. 이 초고속 교통망에 대한 접근성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경제적 가치를 갖는지 그냥 숫자로 딱 보여주는 겁니다.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. 단순히 아파트값만 오른 게 아니었습니다. 보고서를 보니까 동탄역이랑 구성역 주변의 상업용 땅값 역시 뚜렷하게 상승했다고 해요. 이건 GTX가 그냥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 걸 넘어서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아주 중요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. 지금까지는 GTX가 가져온 정말 긍정적인 변화들을 쭉 살펴봤는데요. 물론 모든 일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는 법이죠.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밝혀낸 GTX가 겪고 있는 성장통과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. 그렇죠. 이 엄청난 변화의 이면에는 당연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, 그러니까 일종의 성장통도 분명히 있었습니다. 이용자들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가장 아쉬운 점 3가지가 딱 나오더라고요. 첫째는 요금이 좀 비싸다 이거였고요. 둘째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. 바로 배차 간격 문제.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에서 역까지 가기가 너무 불편하다는 이른바 라스트 마일 문제였습니다. 특히 이 역 접근성 문제는요, 그냥 좀 불편하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큰 질문을 던집니다. 연구는 GTX 역에 쉽게 갈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격차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같은 동네에 살아도 누구는 이 혁신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고 누구는 소외될 수 있는 교통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. GTX는 분명 기술을 통해 시간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허물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우리 앞에는 거리라는 또 다른, 어쩌면 더 어려운 장벽이 놓여 있는 거죠. 집에서 GTX역까지의 거리, 그리고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심리적 거리. 과연 우리는 이 거리마저 정복하고 모두를 위한 진정한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?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우리 모두의 다음 과제가 될 겁니다.